안녕하세요. 사회 디딤 영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 학습지에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학습지 49쪽에 있는 1번 문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통일이 필요한 까닭,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자, 여기서는 통일 한국의 GDP 규모를 얘기하고 생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바로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민족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제시된 자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그림에서 가을은 옳고 병은 틀린 대답을 한다고 했을 때, 자, A에 포함되는 것을 찾는 거죠. A에 포함되는 거. 자, 여기서 A가 뭘까요? A는 바로 통일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 통일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병 같은 경우에는 분단 기간 중 발생하여 통일과 동시에 소멸된다 했으니까 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단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1, 2, 3, 4, 5번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될까요? 자, 통일 비용과 관련된 거는 바로 그렇죠.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고 나머지 1, 3, 4, 5번은 전부 다 분담 비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죠. 여기서 주변 국가들은 그 본인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죠. 자, 본인들이 당연히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죠. 자,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지 한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이 주변국들에게 니네들도 이익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쵸? 3번. 국제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가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주로 내용들이 자, 여기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했으니까 이거는 냉전 체제와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의 적대감이 깊어졌다는 거. 자, 뭐가 답이 될까요? 그쵸? 바로 남북 분단의 배경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프린트 50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트 50쪽 18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한 옳은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통일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반 위에, 그 다음 민족적 일체감,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지리적 측면에서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의미한다. 바로 요것과 관련이 있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민족 동일성을 회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요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 측면의 통일과 관련된 얘기는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다음 가상 인터뷰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 했으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렇죠. 여기 스포츠 교류, 이상가족 교류,
이런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정치 군사 부분의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뭐가 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6번에 보면은 자 지도가 나와 있네요. 자 지도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요? 남북 통일 이후 예상되는 철도 연결 노선도죠. 자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면은 한반도가 어떤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물류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니은과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니을이 되겠죠. 니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남북 분단에 대한 적절한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최고 5년까지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국내에서는 신탁 통치의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제기됐다. 그 다음에 소련과 북한 측의 거부로 결국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억, 다양한 국제적, 국내적 배경으로 발생하였다.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민족 내부의 응집력 부족이 분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 니은은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니은은 바로 요 내용과 관련이 있겠네요. 니은, 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질서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자, 이것도 맞는 얘기죠? 바로 요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니을은 광복 후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거 여기 나와 있죠? 수립하고자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57쪽에 있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프의 AD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자, 요 A 단계는 출산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상태를 얘기하죠. 요 D 단계는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도 낮고 이런 상태죠. 여기는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B 단계에서는 출생률은 높은데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망률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렇게 사망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단계에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 또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D단계, 요 D단계는 주로 선진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런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요 얘기는 바로 C단계가 되겠죠. C단계에 해당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58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 인구 구조에 관한 문제죠. 자, 가는 자, 이런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죠. 항아리 형태, 그러니까 선진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내고, 여기서는 일본의 그런 어떤 인구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출산 현상, 여기는 고령화 현상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나는 니제르라는 개발도상국가의 어떤 인구 구조인데 주로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노년층의 비중이 낮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보면 중위 연령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가가 높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 비중은 후진국가가 높고, 그 다음에 노년층 비중은 선진국가가 높고, GDP는 선진국가가 높고, 기대 수명도 역시 선진국가가 높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 같은 경우에 가국가와 비교한 나국가의 상대적 특징이 있으니까, 자, 나국가, 요 개발도상국형의 인구 구조에서는 유소년층이 높다는 얘기 했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국가의 상대적인 인구 구조의 특징을 찾아보는 건데, 가국가는 출생률이 낮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선진국형이니까. 그 다음에 평균 기대 수명은 선진국형보다는, 선진국형이 후진국형보다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국가는 학계 출산율이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게 선진국형, 그 다음에 낮은 게 개발도상국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했는데, 역시, 자, 예전에는 이렇게 후진국형이었다가, 자, 지금은 2060년 가면은 노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1번, 1960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억제 정책을 폈겠죠. 자, 인구 과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중위 연령. 자, 이런 형태로 가면은 중위 연령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고르는 거니까, 자, 2060년에는 1960년보다 출생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아니죠. 여기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미래에는 노년 인구 부양비가 어떻게 될까요? 노년 인구 부양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현재 잠재 성장률 유지를 위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자, 잠재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내용을 말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노년 부양비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 출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 것과 관련된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 되겠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고. 틀렸고, 그 다음에 을은, 자, 사회보장제도 마련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노인들의 어떤 소득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자, 병도 맞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년을, 자, 노후 준비와 관련돼서는 바로 이 정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을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문제풀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